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보이면 안 되는 뭔가가 보이고 직접 닿는 감촉까지 느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프레스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프레스톤님 사연 제보 고맙습니다. 그럼 프레스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많이 오래된 얘기인데요. 88 올림픽 하던 시기, 88 올림픽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전 그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그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진짜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가게를 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고요. 친구 방은 가게에 붙은 그 2층에 있었는데 거기 방이 3개였거든요. 하나는 친구 방, 하나는 친구 어머니 방, 그리고 하나는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 방이라고 했고요. 근데 친구 어머니는 그 방이 2층에 있었지만 가게 바로 옆에 그 작은 방? 가게 바깥쪽으로 나가면 바로 붙어있는 그 작은 방 같은 집?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가게 옆에 바로 딱 붙어 있었거든요. 친구 어머니는 거길 바깥집이라고 불렀었고요. 친구 어머니는 친구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 바깥집에서 생활을 하셨었어요. 전 그게 좀 이상하다 싶기도 했었는데, 전 그 친구랑 엄청 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방과 후에 거의 친구 집에서 놀았었는데요. 좋거든요. 그 친구 그 제믹스던가 TV에 연결해서 팩 꽂아서 하는 게임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놀 땐 늘 아래에서 이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 가져와서 같이 먹으면서 놀았는데, 그리고 가끔은 집에 말하고는 친구 집에서 잠도 잤었고요. 그냥 밤샘 이제 게임하는 거죠. 그리고 가게 문으로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게 유일한 문은 아니었거든요. 유일한 문은 아닌데 2층 거실에서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도 있었거든요. 그리로 나가서 계단으로 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2층 거실에서 문 열면 밖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었으니까. 근데 친구나 친구 어머니는 늘 그 가게 문으로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뭐 저땐 그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아니 그것조차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하긴 했는데 당시엔 그랬어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도 생각도 안 나고. 어쨌거나 나중에 좀 생각했을 땐 그렇더라고요. 그 편한 2층 문 놔두고 왜 꼭 그 가게 문으로 다녔었는지. 그날도 친구 집에 놀러 간 날이었는데 가게 문 앞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위엔 과자랑 이제 뭐 사탕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놓여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이제 이상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죠. 친구 말은 어느 날 밤부터 가게 문을 이렇게 닫을 시간이 되면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이 창백한 아이가 그 가게 앞에 서 있다고 하더래요. 누구 말이? 친구 어머니 말이. 친구 어머니는 그런 아이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니 그 뒤에 이제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두고 몇 가지 사탕에 과자를 그 테이블 위에 놓아두셨던 거죠. 친구 아버지는 친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그때쯤이라고 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하셨대요. 친구 어머니가 그런 존재들을 보거나 느낀 게 말이죠. 제가 친구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한 것도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고 놀면서 이제 밤샘을 할 때였는데요. 그날 친구 어머니가, 그날은 기운이 좋지 않은 날이니까 먹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미리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12시 지나서는 되도록이면 방에서만 놀고 가게로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날처럼 친구 어머니는 가게 문 닫고 바깥방으로 가셨고요. 친구랑 저는 이제 같이 놀면서 그때 먹거리가 떨어져가지고는 그때 시간은 모르겠고 한 12시는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내려가서 먹거리 같은 걸 좀 이제 더 가지고 오려고 할 때였는데, 그때 거기 1층하고 그 2층 연결된 거기에 나무 계단이 있어가지고 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1층으로 다닐 수 있는 건 그 나무 계단이 유일했는데,
그 나무 계단이 경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살짝 미끄러운 느낌도 드는 그런 계단이었는데, 실제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게 제 생각엔 그 까딱하면 미끄러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계단이었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연결된 곳은 이제 문은 따로 없고 2층 거실 마루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으로 다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먹거리 들고 그 구멍으로 이렇게 상체만 올라온 상태였는데, 그때 아래에서 제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제 다리를 친구가 잡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확 빼면서 이제 웃으면서 올라왔는데, 그때 머리 뒤쪽에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바늘로 빠르게 막 콕콕 찌르는 거 막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쥐가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구 방으로 이제 가지 않고 그 계단 구멍 그 옆에서 이제 머리 잡고 가만히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친구가 제 다리를 잡았으면은 제 바로 아래에 이제 있었을 텐데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보고 빨리 올라오라고 제가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친구 방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친구가 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거기서 뭐 하냐면서 빨리 방으로 오라면서요. 전 그때 얼굴에 그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안면 근육이 굳은 것 같은, 진짜 그냥 얼굴이 뻣뻣해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라든지 기억은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선명한데, 그때 그래서 그 친구 말 듣자마자 계단 쪽은 보지도 못하고 바로 친구 방으로 뛰어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진짜 분명히 계단 올라올 때 제 다리 그 복숭아뼈 위를, 바로 위를 번갈아 가면서 꽉 잡았었거든요. 한쪽도 아니고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요. 그런데 친구는 방에 있고 가 아니더라고요. 분명 그때 방문이 빼꼼히 열리고 친구가 빨리 오라고 해서, 그래서 좀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가 방에 있어서 진짜 놀라서 그 친구 방으로 뛰어 들어간 건데, 그때 친구 방엔 TV만 혼자 켜진 채로 떠들고 있었고 친구는 그 방 안에 없었습니다. 전 그 상황에서 진짜 호흡곤란이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밑에서 오징어랑 이제 쥐포랑 좀 굽느라 늦었다면서요. 그리고 전 그때 제가 경험한 걸 이제 친구한테 바로 얘기했고요. 근데 친구는 그냥 웃기만 하면서 진짜? 진짜?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얘기를 믿는 건지 뭐 안 믿는 건지도 모를, 듣긴 하는 건지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전 진짜 초긴장 상태로 친구랑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특히 문 쪽을 수시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엄청 쫄아서 소변 때문에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친구가 화장실 간다고 할 때 그때 저도 같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뒤로도 전 자주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고, 근데 그 뒤로는 뭐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날 그때 제가 경험한 거 정말 그건 제 착각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분명히 계단 아래서 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그 잡아당긴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잡아당긴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니까요. 프레스토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올라가는 사람 다리를 잡아당기고 친구 방에서 빨리 오라고 부르고 오싹하네요. 저도 가끔 혼자 있을 때 갑자기 TV가 뭐라고 혼자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복사이가 그 뭐더라? 자체 청소? 그거 한다고 삑삑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땐 진짜 깜짝 놀랄 때도 있었는데, 가끔은 밤낚시할 때보다 전 그것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면은 그게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런데 프레스토님이 그 일을 경험한 그 시절엔 그땐 지금처럼 TV가 혼자 말을 하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진짜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밀리님들이라면 유체이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워있는 자신을 본다라든지 어딘가를 다녀왔다든지. 사실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무섭다거나 오싹하다는 것보다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를 떠나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싹 바뀌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대 중반 아저씨가 된 제가 9살이 되면서 경험한 이상한 일인데요. 그때 전 서울 신월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방 하나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대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땐 지금처럼 높고 큰 건물도 없었고 주변엔 산 아니면 논밭일 때죠. 제가 살던 동네도 마찬가지였고요. 건물 때문에 복잡할 게 없는 그냥 훤히 뚫린 밭들이 보이고 그 뒤로 산들이 있는 그 당시 그냥 특별할 것 없는 동네였는데요. 그렇게 휑한 동네를 어머니는 밤만 되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밭을 가로질러서 앞산에 오르시더라고요. 그것도 등에 절 업고 말이죠. 저야 뭐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좋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게 저야 좋은데 어머니는 그렇게 절 업고도 지치지도 않는지 하염없이 걷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어머니가 절 등에 업고 동네를 배회할 때 그때 말이죠. 전 어느 지점에서 정신을 차리느냐의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어머니 등에 업히는 기억이 없더라는 거죠. 왜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딱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전 지금도 그렇고 잠을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는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그땐 어머니가 절 등에 업고 다니던 그때 밤에 자겠다고 누워서 잠이 들고 조금 지나면 정신이 드는데 그게 어머니 등이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절 업은 어머니는 그냥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든데 절 업고는 한참을 돌다가 밭을 가로질러서 그 동네의 앞 산까지 오르고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돌아다닐 땐 두 눈 말똥말똥 하다가도 그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잠이 들고 그 이유는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깨어서 일어나면 집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 정도 지나니까 어린 저도, 어머니 등에 업히는 게 마냥 좋은 어린 저도 그렇게 어머니가 밤마다 업고 다니는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왜 매일 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는 그렇게 밤거리를 배회하시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동네를 돌 때 제가 물어봤죠. 왜 맨날 밤에 저를 업고서는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몇 번은 물어본 것 같은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 뒤로도 늘 같은 식이었는데, 그렇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면 어느새 집에 와 있고, 하루는 어머니가 절 깨우신 뒤엔 저보고 어여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방 밖에 있는 부엌으로 나가시는데, 그때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물어봤거든요. 엄마, 왜 밤에 항상 나를 업고 그리고 어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면서 얘가 아침부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어머니가 왜 그 밤에 절 업고 밤에 나가서 돌아다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 어린 나이인데도 기억이 나는 게, 분명 제가 등에 업혀서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날 전 그렇게 이상하다 하면서 학교에 갔었는데, 그날 수업 마치고 오는 길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병아리들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전 집에 가다가 그 앞에 앉아서 이제 병아리들 구경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병아리 몇 마리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대신 머리에 닭볕이 올라올 때쯤 제가 이사를 갈 거라면서 그 전까진 방에서 키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 무조건 그러겠다고 하고 병아리들을 받아왔네요. 그래서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자세한 것까진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렇게 병아리들을 데리고 와서 방에 두고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병아리를 데리고 간 날은 아버지도 쉬는 날이시라서 집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종이상자 바닥에 신문을 깔고 작은 종기에 물 담고 해서 방 한편에 그 햇볕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병아리들을 놔주셨고요. 그리고 그날은 아버지도 계셔서 어머니도 절 등에 업고 밤에 나가시지 않았었고요. 아버지가 집에서 쉬는 날엔 어머니도 절 업고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가 다시 일을 나간 밤이었는데, 그때도 전 다른 날처럼 병아리들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른 때처럼 실눈이 떠지면서 깨어나니까 또 어머니 등에 엎여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땐 다른 때랑 다른 게,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전까진 그냥 당연히 그리고 막연히 어머니겠거니 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저를 업고 동네를 돌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까지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느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극에 나오는 그 흰색 한복 있잖아요. 소복이라고 하는. 그걸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거리에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조용히 그 어머니를 부르지도 않고 유심히 그 여자를 살펴봤는데요.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길었는데 절 업고 있는 여자는 단발이더라고요. 그게 꿈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게 가위나 악몽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여자 등에 업혀서 그렇게 돌아다닐 때 시골 풀내음이랑 한밤의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랑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꿈이 아닌 진짜 어떤 모르는 여자 등에 업혀서 전 그렇게 밤마다 동네를 돌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걸 거의 매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다른 때랑 같이 산에 오르면서 전 기억이 끊겼고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엔 땀을 엄청 흘렸더라고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할 정도였는데 그땐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로 땀이 젖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그날 이상하다 하면서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싶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겁이 나면서도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게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이상한 기운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학교에 다녀왔고 그리고 병아리들이랑 놀다가 또 밤이 돼서 잠이 들었는데 아니 잠이 들었다고 해야 하나? 그 느낌으론 잠이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잠이 든 것 같지 않은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것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그때 분명히 잠을 자려고 했었고 잠이 드는 것 같은데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서 뭔 일인가 하고 병아리가 있는 그 상자 쪽으로 가려는데 어떤 여자가 닫힌 방문을 통해서 쓱 들어오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떠올라서 엄마하고 부르려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여자는 점점 제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다가왔고 말이죠. 그 뒤에 여자가 절 업는데 그때 제가 들리는 무게감이며 여자가 절 만지는 느낌이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 이상한 여자 등에 업히는 걸 처음부터 온전히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 등에 업혀서 나오는데 그때 병아리들이 다들 좀 전보다 더 삐약삐약거리면서 크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아리들이 있는 쪽을 봤는데 그 앞에 제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고 있는 제 모습이. 전 그때 여자 등에 업혀서 방을 나가는 중인데 그렇게 절 업은 여자는 다른 때랑 마찬가지로 동네를 돌다가 밭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또 처음인 게 산에 오르기 시작하면 정신을 잃었던 전데 그날은 산에 올라도 깨어있더라는 거죠. 그 이상한 여자는 제가 암만 아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등에 업고 오른다고 생각하기엔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도 힘들어한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전 제가 다시 집으로 왜 돌아갔는지 알게 되는데 그렇게 산을 오르던 중 산 중턱쯤을 지나려고 할 때였는데 그 산 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 담뱃대 있잖아요. 그 옛날 분들 담배 태우던 대나무인지 그런 나무로 만들어서는 그 기다란 그걸 들고 담배를 태우시다가 절 업은 그 여자가 지나가려니까 그 담뱃대로 사정없이 그 여자 머리를 후려치더라고요. 인정사정 없이. 진짜 보는 제가 다 아플 정도로. 그리고 그 뒤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잠에서 깨어났고요. 그렇게 여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맞는 광경을 그 뒤로 2번 정도 더 봤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모습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게 병아리를 준 그 병아리 할아버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병아리 할아버지요. 전에도 본 적이 없었고 제게 병아리를 주신 뒤에 다시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어디까지나 느낌이었지만 그 하얗고 기다란 수염이며 위 앞니가 빠져서 없는 거며 그런데 당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긴 방도 따로 있고 마당도 있는 집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훅 하고 들어오는 기억이 있어서 병아리를 봤는데 병아리들 머리에 벼슬 있잖아요.
그게 조그맣게 도돌도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하면서 한참을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병아리들은 좀 더 커서 마당 한편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닭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웠고요. 그리고 이사를 한 뒤부터는 저를 업고 산을 오르던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데, 그만큼 무섭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저를 업고 산을 오르려는 그 여자 정체는 뭐고, 왜 그 산을 넘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혹시 병아리들과 여자와 할아버지와 전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꿈이나 환시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풍겨오는 냄새와 피부에 닿던 밤공기, 여자 등에 업혀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 그때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니까요.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오싹하죠? 다른 어떤 연관성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봐도 밤에 방에 몰래 들어와서 비타님을 등에 업고 산을 넘으려고 했던 거, 그것만으로도 전 정말 오싹하더라고요. 그때 바위 위에 앉아서 담뱃대로 담배를 태우던, 그리고 그 담뱃대로 이상한 여자 머리를 사정 안 봐주고 후려친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래서 비타님이 그 여자 등에 업혀 산을 넘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 먹을 게 있으면 먼저 먹어보라고 주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자기 입에 먼저 넣는다든지, 특히 중국집에서 짜장이든 짬뽕이든 주문하면 면을 덜어줘서 늘 보통을 곱빼기처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면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럼 의심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인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기억착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이게 지어낸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 어머니가 농담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 일은 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여동생은 보육원 종일반에 다니고 있었고 매일 오후 4시에 어머니가 데리러 갔는데요. 그날은 한겨울이었는데 이 지역은 거의 눈이 내리지 않지만 꽤 추운 날이었어요. 보육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그 정도 거리로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전에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는 매일 걸어서 동생을 데리러 갔었죠.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보육원에서 동생을 인계받고 주택가에서 벗어난 밭사이 지름길로 여동생 손을 잡고 걸어오는 길이었다는데요.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여동생이 계속 이상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보라고, 검은 길이 있는데 똑바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빨간 차가 있는데 여자가 아래를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여자한테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가자고 말한다고,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다시 자기 쪽으로 오고 있다고, 와서는 어두운 길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그런다고. 그러다 집에 오는 도중에 큰 밭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 밭에 농기구 보관용 오두막이 있는 걸 보고는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자면서 다짜고짜 어머니 손을 잡아 끌더래요. 어머닌 그때 동생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오두막이 딱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남의 오두막이고, 그 앞 땅이 진흙밭이라 신발에 흙이 묻는 게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오두막으로 가겠다고 버티는 그 여동생 손을 강하게 끌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고요. 여동생 성격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어린 시절 그 당시 여동생은 얌전하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고집을 피운 거, 그 점도 많이 이상한 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는 길에도 여동생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집에 오는 길이 가까운데도
그날은 집에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집 현관 앞까지 오니까 동생은 손을 놓고 달려가더니 막 쿵쾅쿵쾅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보육원 소지품 가방을 맨 채로 그냥 2층까지 바로 뛰어 올라갔고요. 당시 저랑 공동으로 사용하던 방으로 바로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평소엔 절대 그런 행동을 하는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땐 어머니도 당혹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손이나 씻기자 하고 동생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거긴 방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방들 어디에도 동생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우리가 쓰는 방에 들어가니까 마치 숫돌에 식칼을 갈 때 나는 그런 비슷한 냄새가 방 안에서 강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동생이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다시 동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 휴대폰이 울리더래요. 그 전화는 보육원에서 온 전화였는데 왜 아직 애를 데리러 오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그 말을 듣고 아까 들려서 동생을 데리고 갔다고 말을 했더니 보육원에선 어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 물론 보육원 쪽에서도 놀라는 눈치였다고 하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마침 그때 제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어머니랑 같이 보육원으로 갔는데요. 이 얘긴 그때 보육원에 가는 도중에 어머니가 그날 있었던 일이라면서 해준 얘기였어요. 전 어머니께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린 나이지만 진짜 엉뚱하다.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육원에 도착하니까 여동생이 울상을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머니가 동생 침대 그 시트를 바꾸려고 거기에 까는 요를 젖혔더니 누워서 잘 때 동생 턱이 위치하는 그 부분, 매트리스 그쯤 위치에 말이죠. 작고 검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황급히 걸레로 그걸 닦아냈고요. 그리고 그때 칼 가는 냄새가 또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지만 전 어머니가 모든 걸 닦고 치운 뒤라 손자국도 못 받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어요. 컥컥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왔는데 정작 동생은 보육원에 있었고 칼 가는 냄새에 검붉은 손자국이라 사연자의 어머님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는 능력자인 걸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사연자 어머니의 단순한 착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